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학자 에디슨과 화가 달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기억 그리고 잠이라는 주제로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기억에 있어서 잠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억. 저희는 기억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기억은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 획득한 정보 또는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기억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왼쪽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이런 뉴로사이언스 책에 의하면 기억은 서술 기억과 비서술 기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술 기억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서술 기억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시 끄집어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서운 것을 보고 놀란다거나 아니면 바이올린을 켜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테니스를 쳐서 생기는 이런 기억들을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억, 비서술 기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서술 기억은 조금 의식적으로 끄집어내서 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서술 기억과 비서술 기억은 처음에는 단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었다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어서 우리 뇌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매우 간략하게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경험을 하게 되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감각 정보를 뇌에 받아들이게 되게 되고 그런 감각 정보들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저장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기억인데 위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작업기억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뇌에 잠시 담아두는 기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이 끝난 다음에는 그 기억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려고 할 때 그 전화번호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몇 번 반복을 한다거나 입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가 핸드폰에 입력을 한 다음에 전화를 걸고 난 다음에 전화가 끝나고 나면 사실 그 전화번호는 기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듯 행동을 위해서 잠시 담아두는 기억을 작업기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뇌에 어떻게 저장이 돼서 남아있는 기억, 하지만 짧게 남아있는 기억을 단기 기억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런 단기 기억이 형성되었을 때 기억 공고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기억 공고화 과정을 통해서 장기 기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기억 1과 기억 2가 있다라고 했을 때 기억 1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라지게 되고 기억 2는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게 됩니다. 이 기억 공고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 기억이었던 기억 1과 2 중 기억 1은 사라져서 단기 기억 단계에서 없어지게 되고 기억 2는 장기 기억이 돼서 뇌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형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기억 공고화 이론인데요.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론이 많은 연구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최근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 공고화 이론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이 두 영역이 있습니다. 위에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대뇌 피질 영역, 이 대뇌에서 조금 겉쪽에 바깥쪽에 위치해 있는 피질 영역이 있고요. 대뇌 피질보다는 조금 더 안쪽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해마체, 히포캠퍼스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이 기억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절대 빼고 공부할 수 없는 영역인데요. 이 왼쪽 아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히포캠퍼스, 해마체의 모양을 보게 되면 이 가장 아래에서 비교해 놓은 것처럼 해양 생물인 이 해마, 히포캠퍼스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영역을 해마체, 히포캠퍼스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이 영역은 놀랍게도 매우 수많은 뉴런들이 존재하면서 우리가 무슨 경험을 하였을 때
그 경험을 부호화해서 임시적으로 먼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해마에 임시적으로 저장된 기억의 흔적들이 이 대뇌 피질 영역, 즉 빨갛게 표시된 영역들로 전달이 되게 되고, 그 전달이 되어서 대뇌 피질에 흔적으로 남게 되면 그게 단기 기억이 형성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억 공고화 과정을 통해서 장기 기억 단계, 즉 오른쪽에서 보여드린 단계로 가게 되면 그 단계에 갔을 때는 히포캠퍼스가 하는 역할은 매우 줄어들었다, 거의 없다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보고 그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기 기억이 되었을 때는 이 피질 사이에서의 영역들 사이에서의 연결성, 또는 피질에 있는 신경세포들 사이에서의 연결성이 증가됨으로써 그 연결성으로써 기억이 흔적으로 남는다라고, 그리고 장기 기억이 형성된다라고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신경과학적으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공고화 이론 말고도 어떤 히포캠퍼스가 또는 해마체가 장기 기억 단계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론들도 제시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고, 앞으로 저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가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기억 공고화의 이론들은 우리 연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거의 서술 기억에 대해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험한다고 하였을 때 의식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기억,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기억에 대해서 실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몸의 밴 기억, 말이 필요 없는 기억, 이런 습관이나 운동기술, 악기 연주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이런 운동 기억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운동 기억, 운동 학습을 하는 동안 이 운동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운동 학습을 오랜 시간 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래서 위에서 보여드린 예처럼 우리가 테니스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테니스 라켓을 들고 공을 쳐서 넘겨서 반대편 코트에 보낸다라고 하였을 때, 처음에 학습할 때, 즉 초보자 단계에서는 이 스윙 스팟에 공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때 운동 능력, 운동 학습도가 증가되는 것을 보게 되면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이 빠른 학습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나면 나는 분명히 계속 연습을 하는데 빠르게 이 운동 능력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간이 바로 느린 학습 구간이고요. 이 느린 학습 구간에서는 어떤 이 정교한 스윙 경로를 조절하거나 학습하는 이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서는 이런 운동 능력과 학습도가 천천히 변화하게 되는데요. 크게 우리가 사람이 운동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두 가지 구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꺼낼 텐데요. 바로 수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 연습을 하고 나서 한번 잠을 자고 그 밤을 잠을 자고 다음날 다시 연습을 한다라고 해보면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날에 비해서 다음날 더 뭔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즉, 이 운동 능력이 증가하는 정도를 보게 되면 이 연습 동안에도 증가하고 있지만 수면 동안에도 분명히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수면이 이 운동 능력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운동 기억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수면이 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우선 빠른 학습 구간에서 이 연습 동안의 운동 능력이 증가하는 정도와 수면 동안의 운동 능력이 증가하는 정도를 보게 되면 빠른 학습 구간, 즉 학습 초기에는 연습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린 학습 구간을 가보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연습을 하는데 별로 내 운동 능력이 별로 증가하지 않아.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서 이걸 다시 하였더니 더 잘 되는데? 오히려 느린 학습 구간에 갔을 때
하룻밤이 지났을 때 우리가 잠을 자고 나서 다시 이 운동학습을 할 때 더 운동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운동학습에 있어서 또는 장기 운동학습 또는 장기 운동 기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수면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 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이 슬라이드부터 저는 이 잠, 수면, 슬립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삶의 3분의 1을 잠을 자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잠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면 분명 진화적으로 이 잠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8시간, 우리 삶의 거의 3분의 1을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이 잠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생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잘 대답을 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UC 버클리의 매튜 월커라는 교수님께서 영어 원서로는 Why We Sleep이라는 책으로 내셨는데 한국 번역본으로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책이 있는데요.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과학적인 내용도 담고 있고 조금 더 비과학적인 내용, 여기서 말하는 비과학적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깨달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인 답을 찾아본다면 잠을 자는 동안 뇌에 에너지를 재생산한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는 우리가 깨어서 활동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기능을 한다 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과학자들, 저를 비롯한 이 신경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잠, 수면의 중요한 기능은 바로 뇌의 연결성과 가소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뇌의 피질에서 여러 영역 사이에서의 연결성, 또는 이 피질에 있는 신경세포들 사이에서의 연결성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기억이 저장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연결성, 즉 이 아래 그림에서 어떤 점과 점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선이 더 굵어지는 것을, 오른쪽으로 가면서 더 굵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연결성이 변화하는 현상을 바로 가소성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뇌의 연결성과 가소성에 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 매튜 월커 교수님께서 제시한 하나의 연구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2019년도에 Sleep is your superpower 라는 이 테드톡을 하셨습니다. 이 톡에서 사람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를 소개하였는데요. 이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잠을 자고 한 그룹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잠을 자기 전에 어떤 단어와 사진의 조합을 암기하게 하였는데요. 잠을 잔 그룹이 잠을 자지 않은 그룹보다 한 40% 정도 이 암기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잠은 학습과 기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며 필수적인 신체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두 가지의 기억의 종류를 기억하신다면 이 학습은 사실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서술 기억에 대한 학습입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 연구들에서 보여주듯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억, 비서술 기억에 대해서도 잠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 중에 생쥐를 가지고 했던 연구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생쥐 내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신경세포들의 활동성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 신경세포의 활동성을 통해서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파이프, 즉 물을 주어지게 하는 파이프를 조절하는 이 모터의 각도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이프의 움직임을 실제로 이 생쥐의 신경세포의 활동성을 가지고 조절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P1으로 보여지는 시작점에서 P2로
이 타겟 지점에 도달을 해야지 실제로 이 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P1에서 P2로 가는 이 시간을 측정을 해보게 되면요. 이 처음에는 한 12에서 13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 7에서 8초 정도로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BMI의 제어 기술을 학습하게 되게 되고 더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이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잠을 자게 되면 수면을 쥐에게 실제로 자게 만들면 이 수면 동안에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학습은 하지 않았는데 학습 후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 타겟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BMI 제어 기술에 대해서 더 학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 이런 비서술 기억이 증가되었다라고도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수면 전과 후에 이 학습도가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즉 학습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이 수면이 비서술 기억이나 이런 BMI 제어 기술 학습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 슬라이드와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비서술 기억, 서술 기억, 이 모든 기억에 있어서 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잠이 기억에 있어서 하는 역할, 기능은 무엇일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쯤에 집중적 공고화 이론이라는 것과 시냅스 항상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집중적 공고화 이론에 따르면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억이 잠 동안에 형성된다는 것은 피질에서 여러 영역들 사이에서의 연결성 또는 신경세포의 사이에서의 연결성이 증가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성의 증가에 의해서 기억이 형성된다라고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연결성이 증가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신경세포들 사이에서의 실제적인 물리적인 연결성을 갖는 것을 바로 그 영역을 시냅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냅스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연결성이 더 강화가 된다는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이론에서는 이런 시냅스가 더 많아진다 또는 이 어떤 연결성이 강화가 된다. 이 잠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시냅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제시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론에서는 잠이 하는 역할은 이 시냅스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약화시키는 것이다. 즉, 낮 동안에 시냅스가 강화가 되게 되고 잠 동안에는 이 시냅스를 약화하는 기능을 한다라고는 이런 시냅스 항상성 이론을 제시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왜 시냅스 약화 또는 다르게는 기억의 망각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망각, 시냅스 약화는 왜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 뇌가 기억할 수 있는 분명 한계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생물학적으로는 왼쪽 아래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시냅스가 생성될 수 있는 공간과 재료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것, 필요 없는 것을 지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냅스 항상성 이론을 제시한 연구자들은 이 잠이 밤 동안에 잠을 자면서 수면을 취하면서 이 시냅스를 약화하고 필요 없는 기억을 지울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연구들을 보게 되면 잠 동안에 이 둘 중에 하나, 즉 시냅스의 강화와 약화 하나만 일어난다기보다는 시냅스의 강화도 일어나고 약화도 일어나면서 효율적으로 기억을 형성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면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잠을 자고 깨어있고 잠을 자고 또 깨어있고 이런 시간을 반복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뇌의 각성도나 아니면 우리 체온이나 또는 성장 호르몬의 변화 또는 생체 여러 물질들의 변화를 보게 되면 24시간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듬을 일주기 리듬 또는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리듬 안에서도 이 잠을 자는 구간을 보게 되면 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여러 단계로 우리가 뇌의 활동성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구간, 그리고 렘 수면 구간, 비렘 수면 구간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렘 수면 구간은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서 잠을 자는 동안 눈이 좌우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렘 수면 구간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는 얕은 수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소위 우리가 깊은 잠이라고 부르고 있는 비렘 수면이 있는데요. 아래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넌렘 수면, 비렘 수면입니다. 이 비렘 수면이 깊은 잠이라고 불리면서 기억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수면 구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게 되고 더 계산적으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특정한 뇌파들이 이 수면 구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여드린 것처럼 어쩜 좀 느리게 진동하는 것도 있고 더 빠르게 진동하는 것도 있고, 렘 수면 구간처럼 한 5에서 8Hz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뇌파들도 있습니다. 이 수면의 구조를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면 이런 뇌파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 또 우리가 기억과 연관시켜 보게 되면 이런 뇌파들이 기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뇌파들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뇌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잠의 구간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호는 바로 조금 더 정확한 신호, 정기적인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기적인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 뇌에 실제로 전극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뇌 표면에 전극을 위치시켜 이런 정기적인 신호를 측정하기도 하고, 또는 이 빨강색으로 왼쪽에서 빨강색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 두피에 전극을 부착시키고 이 뇌 신호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람에서 연구를 할 때 우리가 뇌에 전극을 넣어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런 EEG, 즉 두피에 전극을 부착시키고 뇌의 정기적인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같이 동물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더 정확한 정기적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 뇌에 전극을 삽입하고 정기적인 신호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뇌에 전극을 삽입하게 되면 이 일렉트로드라고 표시된 그 전극의 끝부분을 보게 되면 그 부분들에 이 신경세포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경세포들은 이 막전이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즉, 활동 전이가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신경세포들 사이에서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그 신경세포 하나에 이 막전이가, 즉 전압이 변화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현상에 의해서 여러 다른 신경세포들과 이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위의 변화가 이 전극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이 검정색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측정된 전극 신호를 보게 되면 매우 조금 지저분하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진폭을 갖는, 위아래로 강하게 뛰었다가 가라앉는 이런 신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시점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시점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런 조금 지저분한 신호를 우리가 계산적인 방법을 통해서 특정한 진동수로 진동을 하는 신호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필터링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0.1에서 4Hz로 이렇게 느리게 진동하는 성분만을 뽑아낼 수도 있고 10에서 15Hz로 진동하는 조금 더 빠른 성분만 이렇게 뽑아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신경신호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강한 어떤 특정한 진폭을 나타내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강한 진폭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통 수면 뇌파 또는 수면 진동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뇌 신호를 통해서 측정된 뇌파를 수면 동안에서 보게 되면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렘 수면 구간 동안에는 크게 이런 세 가지의 이 뇌파들이 주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0.1에서 4Hz로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느리게 진동하는 이런 뇌파도 볼 수 있는 반면, 녹색처럼
조금 더 빠르게 10에서 15Hz로 진동을 하면은 이런 수면 방추, 스핀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면 방추와 느린 진동은 보통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뇌 피질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요. 반면 앞에서도 설명드렸듯 기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역이라고 알려진 해마체에서도 이런 뇌파가 측정이 되는데요. 훨씬 더 빠르게 진동하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잔물결 진동이라는 것도 우리가 해마체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연구들이 이런 느린 진동, 수면 방추, 해마체 잔물결 진동이 기억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개개의 이 뇌파가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지만 이 뇌파들 사이에서, 즉 예를 들어서 느린 진동이 수면 방추와 얼마나 가깝게 나타나느냐, 또는 이 해마체 잔물결 진동이 느린 진동에서 얼마나 멀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시냅스의 강화와 약화의 다른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즉 기억이 강화가 되기도 하고 기억이 약화가 되기도 한다라고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억에 있어서 수면이 하는 역할, 더 구체적으로는 수면 동안에 발견되고 있는 뇌파들이 기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는 이 왼쪽 아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억의 지속이라는 그림을 남겼습니다. 이 스페인의 카탈루냐 해변에서 해변을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인데요. 이 시계를 이렇게 축 늘어뜨려서 표현함으로 인해서 시간의 의미를 잃은 어떤 영혼의 공간을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그림의 의미를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마도 제 예술적인 감각이 부족한 것 같고요. 하지만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시간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매우 창의적인 예술적인 기법을 사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창의적인 예술적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이 살바도르 달리는 잠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달리는 의자에 앉아서 잠에 들게 되고요. 잠에 들 때 한 손에 무거운 물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에 들게 되면 당연히 손에 힘이 조금 풀리겠죠? 그러면서 이 무거운 물체가 떨어져서 어떤 소리를 내게 되면 그 소리에 깨서 다시 잠을 자는 동안 얻었던 영감을 이용해서 이 예술 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매우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이 달리뿐만 아니라 발명가로서 유명한, 즉 백열전구를 발명한 이 토마스 에디슨도 이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잠이 우리의 창의적인 사고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인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잠이라는 것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기억력과 창의적 사고력에 있어서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기억 그리고 잠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고요. 이 앞에서 소개드린 이 매튜 월커 교수님의 이 책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인터넷에 정말 많은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잠을 자기 위한 방법들, 꿀잠을 자기 위한 팁들을 실제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정말 이렇게 추천을 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억력 그리고 창의적 사고력에 정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에서 보여드린 내용들에 대한 이 자료의 출처를 이렇게 보여드렸으니 이 내용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